2년 사이클이 반복될 수도 있다. 주식을 살 타이밍이 한 번 있을 겁니다. 지금은 주식으로 볼 타이밍이라는 거죠. 주식을 살 타이밍이 한 번 있을 겁니다. 잘하면 저는 1950 전후로 이제 살 타이밍을 준다고 보거든요. 전혀 무서운 조정이 아닌데 그렇게 빠지면 되게 무서울 거예요. 이번에 2250 정도 갔다가 1950 가는 거니까 좀 무서울 수도 있는데, 지금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한 80% 정도 비중을 유지하고 계시다가 그 타이밍을 만약에 준다면 못 올라타신 분들에게 대해서 하나 이제 찬스를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엄청나게 큰 변수가 하나 있어요. 불확실성. 뭘 것 같으세요? 트럼프 대선? 예. 11월. 굉장히 예리하시네요. 2016년도에 이제 트럼프 대선 당시에, 그때 당시에 이제 전부 다 힐러리가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유진투자증권에서 만약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된다면 리포트가 나와요. 그 리포트를 갖고 세미나를 하다가 트럼프의 이제 공약들을 쭉 보면서 이거 트럼프가 되면 주가가 폭등하겠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돼야 되잖아요. 트럼프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봤어요. 공부를 해봤더니 미국은 이 선거제도가, 미국의 대통령은 어떤 제도죠? 4년 중임제잖아요. 저는 미국의 대통령 제도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8년 단임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거의 4년 하면 거의 재선돼요. 정말 못하면 잘라버려요. 그래서 손절매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해요. 옛날에 지금과 비슷하게 미국의 IT가 엄청나게 날아갔던 게 1990년대죠. 빌 클린턴 8년 사이에 아시아 외환 위기, 러시아 모라토리엄부터 해가지고 이머징이 되게 안 좋은데도 미국은 경기가 엄청 좋죠. 그런 엄청난 성과를 하고 이제 선거가 민주당에서 후보를 누굴 냈었죠? 네, 아들 부시에 대항하는 후보가 엘고가 나왔었어요. 전임자가 너무 잘했잖아요. 빌 클린턴이 퇴임할 때 지지율이 얼마였냐면 80%였어요. 그 빌 클린턴의 손을 잡으면서 엘고라는 그런 거의 무결점의 후보가 나오고요. 그랬는데 약간 텍사스에 약간 좀 건들건들한 이는 아들 부시하고 붙었는데 떨어졌어요. 그죠? 그때도 저는 이상하네. 어떻게 엘고가 떨어지지 하고 봤더니 엘고가 득표수가 훨씬 많았는데 플로리다에서 어쩌고 저쩌고 해서 떨어졌었어요. 미국에서 트럼프가 하기 전에 오바마가 잘했잖아요. 8년 동안. 오바마가 잘했는데 8년을 하고 나면 항상 미국은 바꾸더라고요. 8년을 민주당이 했으면 공화당으로, 공화당이 했으면 민주당으로 바뀌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레이건 이후에 아까 아버지 부시가 한 번 더 했다 했잖아요. 그런 경우가 미국 선거 역사상 3번밖에 없었더라고요. 그러면 이 3번밖에 없었던 거에다가 배팅을 할 거냐, 바뀌는 거에 배팅을 할 거냐 봤을 때 바뀌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거고요. 클린턴의 공약은 미국의 어느 정도의 공약을 하고 있나를 이제 그 유진투자증권 리포트를 보면서 더 확신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그렇게 돼 있어요. 미국의 백인 인구가 70%가 넘어요. 미국 그 가운데 전부 백인이에요. 77%라고 적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백인 중에서도 서민에 해당되는 백인이 55%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굉장히 영리하게 그렇죠. 백인 서민을 공략을 한 거예요. 전체 인구의 55%를 공략했고요. 두 번째, 미국의 FRB 의당부터 시작해가지고 웬만한 유명한 기업들 보면 소위 말하는 유대인들이 많잖아요. 주이시들이 미국 사회에 이 지도층에 많이 포진되어 있는데, 트럼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오바마 시절에 잘못된 중동 정책을 썼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는 중동 정책을 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저는 그걸 보면서 백인 서민뿐만 아니라 이 미국을 움직이는 주이시들한테도 나는 너네들을 지원해 줄 거야 라는 메시지를 전했다고 봐요. 그걸 보면서 이번에 트럼프가 되겠구나라는 좀 확신을 했고요. 그래서 그 10월 달에 저희 연기금 아웃소싱 가서 이번에 왜 트럼프가 당선되는지 방금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면 다음 날 사람들이 뭐야 하면서 주가가 빠질 건데, 11월 8일 날 선거가 있었고 이제 11월 9일 날에 이제 발표가 나고 나면 11월 10날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이 될 건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런 논리로 무조건 지지를 심으면 됩니다. 트럼프의 공약 중에 당시에 35%였던 미국의 법인세를 19%인가로 낮춘다라는 공약이 있었잖아요. 결국 20%로 낮춰놨는데, 보통주 평가 모델이라고,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런 게 있어요.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똑같은 평가 방법 똑같아요. 미래에 들어오는 현금 흐름, 그죠? 들어오는 그 캐시플로우를 프레젠트 밸류 현가화 시키면 되잖아요. 그래서 캐시플로우 나누기 K-G 해가지고 이자율로 할인을 해서 캐시플로우 1년 뒤, 2년 뒤, 3년 뒤, 4년 뒤 해서 쫙 해서
현재화 시키면 되는데, 현재 가치화 시키면 되는데, 미국의 기업에 법인세를 낮춰주면 35% 떼가다가 20%밖에 안 떼가니까 캐시가 15%만큼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럼 무조건 주가는 올라가죠. 트럼프가 당선이 돼도 사람들이 뭐야, 트럼프가 당선됐으니까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패닉에 빠질 때 그런 주식, 삼성바이오로직스부터. 그래서 저희 회사는 실제로 2016년도에 그 삼성바이오로직스부터 2017년도에 그 대응을 잘해서 장관상을 받았었어요. 정보통신부 장관상을 받게 되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박세희 전무 얘기 들어보니까 뭐 돈 엄청 벌었겠네, 고객들도 하는데, 2018년, 19년 장을 제가 잘못 봤어요. 왜 잘못 보셨어요? 네, 그 잘못 본 얘기를 이제 좀 해드릴게요. 2018년에 처음에 2월달 되니까 금리가 이제 미국의 국채금리가 3%를 돌파하면서 우와 하면서 주가가 확 빠져요.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는 경제가 좋으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결코 나쁜 건 아닌데, 우리가 뭘 조심해야 되냐면, 페드가 금리를 올리거나 이런 시장 진정책을 쓰면 주가가 빠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주가가 굉장히 강해요. 왜냐하면 페드가 금리를 계속 올려야 될 정도로 경기가 좋기 때문에. 그래서 금리를 올릴 때는 무서워할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해서 바로 회복을 하더니 트럼프가 2018년 7월 5일인가에 첫 관세를 빵 때려버리거든요. 그 관세를 때렸을 때 제가 판단한 거는, 1985년도에도 그때는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 또 이런 조치가 있었네. 그래서 1985년 9월 22일 날 뉴욕의 플라자 호텔에서 일본 재무장관 들어와, 독일 재무장관 들어와. 그래서 G5에서 모여서 너네들만 먹고 살 거냐 해서 그때 일본하고 달러랑 환율이 240엔이었었어요. 그 240엔을 엔화를 절상시켜라 하고 1985년에서 87년 2년 만에 240엔이 120엔까지 떨어지거든요. 그때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매듭이 될 거다. 트럼프는 원래 경제인이니까, 그렇죠? 정치인이 아니라 경제인이니까 트럼프는 그런 식으로 미국 기업한테 좀 유리한 관세 정책을 만들어 놓고 이제 매듭을 지을 거다라고 했는데, 그 매듭이 19년이 되도록 안 이루어졌었죠. 뜨뜻미지근하게 갔죠. 예. 그리고 또 하나, 그때의 페드의 대차지표를 보시면 4조 5천억 달러에서 3조 8천억 달러까지 거의 미국 달러로 7천억 달러를 회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돈을, 자금을 이제 회수를 하면서 이머징 마켓 전체가 유동성이 사실은 많이 부족한 상황이 되면서 전체적인 미국 시장만 올랐지 다른 이머징 마켓이 주가가 못 올라가나, 그런 현상이 이제 있었는데, 그 부분에 저희가 2년 동안 고생을 좀 했죠. 국내 주식은 그때 2018년도에 2,400, 500대에서 설정된 그 자금들은 지금도 손실이 나 있어서. 그렇지만 그런 분들의 그 고객 자금조차도 정말 내년 말까지 3천 바라보신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은 마음이 좀 많이 이제 편한 게, 돈을 벌고 실제로 다 회복할 수 있는 장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빠르게 2100대, 200대 뭐 설정됐다는 거는 벌써 다 많이 회복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정말 미국 대선에서의 그 변수에 이번에는 어떻게 베팅하세요? 그래서 지금은 공부하는 단계예요. 어디가 될지. 4년하고 웬만하면 안 잘린다 했잖아요. 그래서 확률적으로는 트럼프가 재선이 된다라는 확률이 아직은 높은 편이거든요. 근데 이 확률에서 미국의 실업률이 7%를 넘었었을 때 재선이 된 대통령은 또 없어요. 이 확률하고 지금 부딪히고 있어요. 그럼 저희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재선이 됐다. 그때는 그럼 주가가 안 빠지고 쭉 가는 건가요? 그러면 이제 시나리오 분석을 해야 되죠. 네. 예, 시나리오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한 대선 한 달 전쯤 얘기를 하는 게 좋지 않나. 예.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큰 그림은 저희가 갖고 있어요. 이제 트럼프가 재선이 되면 큰 변수는 없어진 거잖아요. 없어진 건데, 만약에 이제 바이든이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제가 그냥 러프하게 시나리오를 좀 짜놓긴 했거든요. 네. 그 러프하게 그냥 말씀드리면, 바이든이 되면 엄청난 큰 변화가 일어나죠. 법인세를 다시 올린다고 하니까. 법인세를 다시 올리면 일단 큰 우리의 고객의 자산 배분에 있어서 미국 비중을 많이 줄여야 돼요. 법인세가 올라가니까, 그렇죠? 그만큼 주가는 내려가고. 네. 그 미국 비중을 확 줄이고 국내 비중을 더 늘릴 생각인데, 바이든이 됐다고 하면 그런 미국 시장에 있어서 충격이 좀 오면서 우리 시장도 같이 흔들거릴 수는 있는데, 그게 이제 1950까지 또 빠질 수 있는 그런 리스크 중에 하나고,
그걸 미리 선반영해서 빠질 수도 있어요. 네, 네, 네. 시장은 워낙 그 좁다니까. 바이든이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지금 글로벌하게 돈이 엄청나게 많이 풀렸죠. 엄청나게 많이 풀린 돈이 이게 어디로 뭐 불타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풀리는 돈이잖아요. 페드는 돈을 풀고 조금 회수하는 척하고 또 왕창 풀고 조금 회수하는 척하고 이러지 돈을 왕창 푸는 돈을 다 회수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런 상황에서 미국 주식을 하는 게 좋으냐, 한국 주식이나 이머지 주식, 중국 주식을 하는 게 좋은지 시장이 굉장히 예리하게 판단을 할 거예요. 판단을 해보면 중국, 한국, 이쪽 이머징 마켓의 통화도 강세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국내 주식한테는 그 변화의 순간에선 변동성이 확 일어나는 일이 있지만 내년, 내후년 초까지 우리 시장에는 외국인이 들어올 수 있는 큰 하나의 트리거가 된다.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떠났던 외국인들이 돌아오는 시점이 이제 어쨌든 환율에 연동돼서 오겠다는 거네요. 환율이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좀 내려? 환율을 예상해서 옮겨오는 게 아니라 네. 미국 주식보다 한국의 주식에 대한 매력도가 높아지면서 미국 주식보다는 한국 주식으로 하자 하면서 돈이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서 원화 주식을 사다 보니까 환율은 그렇죠. 당연히 따라오는 이제 종속 변수로서 환율이 떨어질 건데 환율이 떨어지는 거는 뭐 1,100원까지도 떨어질 수도 있고요. 이게 뭐 1,050원 갈지 그거는 지금에서는 아무 의미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는 미국 주식을 하는 게 매력도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때가 기회니까 들어가라가 아니라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거네요. 오늘 저희 고객들 분한테 고객 상담을 하면서 달러 자산은 어느 정도 저는 가지고 가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달러 이걸 다 팔아가지고 한국 주식으로 옮겨 타라. 저는 그렇게는 얘기는 안 합니다. 달러 표시의 이 미국 주식 중에 이머징 마켓이 좋을 경우에 올라가는 미국 주식들이 있어요. 제가 그렸던 대로 시장이 흘러가면 미국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가는 기업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이제 바이든이 되고 하면 미국의 포트폴리오를 바꿀 거다는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이머징 쪽이 살아나는 거에 대한 수혜를 보는 그런 기업들로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바꿀 테니까 그 달러를 어느 정도 쥐고 가고 싶은 그런 자산 배분을 달러 자산을 어느 정도 해놓으신 분한테는 국내 주식을 할 자금은 또 있으시니까 이걸로 국내 주식은 그렇게 하시고 그 달러 주식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변화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이 11월 변수가 안 됐을 때 약했을 때 그래서 정말 이제 2차 웨이브 사실상 없고 계속 쭉 간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못 올라타신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안전하게 가려면 지금부터 계속 분할 매수해야 되는 거네요. 국내 주식을. 국내 주식은 지금 일단은 발을 담궈 놓으셔야 돼요. 우리가 시장을 좀 베어리시하게 안 좋게 보셨던 분하고는 반대로 갔잖아요. 내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은 이제 패시브 펀드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죠? 우리 같은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서 들어가는 그런 액티브 펀드보다 패시브 펀드가 많이 늘어났고 레이 달리오 같은 그런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트 같은 데가 다 시스테마이즈 시켜가지고 퀀트를 여러 가지를 해서 이제 의사결정을 많이 하거든요. 그 퀀트가 어떤 식으로 주식을 매수하는지를 로직을 알고 우리는 먼저 대응하자. 이런 식으로 지금 포트폴리오를 짜고 대응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맞은 로직대로 계속 시장이 흘러간다고 보면 자, 주식이 왜 어렵냐면요. 그죠? 그 피터 린치가 그런 얘기를 해요. 백밀러를 보면서 운전하지 마라. 사실 그렇잖아요. 운전할 때 제일 앞이 중요하잖아요. 예. 경기에 선행 지표가 있고 후행 지표가 있잖아요. 전형적인 후행 지표가 실업률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실업률이 올라가고 거기에서 이제 고용이 많이 망가지면서 소비할 주체가 없어지고 그런 것 때문에 경기는 다시 밀리고 이런 이제 시나리오들은 경기 후행 지표를 보고 백밀러를 보고 운전하는 거다 똑같다라는 얘기를 이제 설명을 하거든요. 주식 자체가 리딩 인디케이터예요. 그렇죠. 선행지수잖아요. 그죠? 경기 선행지수 중에 가장 정확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주가잖아요. 그러면 주가는 올라가는데 이번에도 엄청 빠르게 올라와서 다들 놀랬고 저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빨리 왔어요. 7월 달에 2,100을 돌파하는 거를 저는 생각을 했는데 훨씬 빨리 왔죠. 근데 지나고 보니까 5월 달에 실업률이 14.7%였던 것 같으네요. 그랬는데 이번에 실업률이 얼마 나왔냐면 13%대가 나왔어요. 우리가 뭐 경제학뿐만 아니라 그 골드만삭스 같은 데서도 다 예측을 하기를 거의 19% 이번에 넘어간다 했는데 13%가 나왔던 거죠. 그 정도로 경기 지표가 이렇게 생각보다 좋아질 거라는 걸 주식은 기가 막히게 알았던 거죠. 그죠? 주식은 우리 생각하고는 달리 정확한 미래를 내다보면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주식을 움직이는 거는 지난달과 비교도 하고, 지난달과 비교를 하면 아까 실업률 같은 데이터도 있지만 제일 많이 보는 게 YOY예요. 작년 동기 대비해서 지금이 어떻느냐를 제일 그런 퀀트라든지 패시브 펀드에서는 제일 많이 보는데 내년 3, 4, 5, 6, 7월 달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이번에 대공황 이후로 이런 숫자는 처음이다라는 나쁜 지표가 나왔잖아요. 대공황 이후로는 이런 숫자, 이렇게 좋게 나오는 숫자는 처음이다라는 얘기가 이제 나올 거예요. 내년에. 그런 걸 상상을 해보면 지금이라도 50에서 80% 정도는 발을 담궈 놓으시고. 근데 지금 개인들은 사실은 되게 액션을 잘 취하고 있어요. 그런데 의외로 사실 워런 버핏도 그렇지만 많은 정말 그룹들이나 아니면 기관들은 현금을 모으고 아직 액션을 안 취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저는 정말 그분들이 너무나 대단한 게 어떻게 저렇게 자기 실수를 저렇게 공개적으로 이번엔 내가 잘못했다라고. 그게 저는 이번에 그분들한테 배운 또 하나의 큰 덕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내 실수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뭔가 개선책이 나오는 거잖아요. 내 실수를 인정 안 하고 시장이 틀렸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순간 개선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내가 이번에 바닥에서 델타 에어라인, 보잉 날린 거 잘못했다. 은행주 바닥에서 날린 거 내가 좀 잘못했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워런 버핏은 델타 에어라인하고 그런 주식들을 판 거를 왜 팔았다라고 저는 생각하면 두 가지인데요. 일단은 첫 번째는 나이가 너무 많으시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민감도가 일단 다른 거죠. 그 89세, 95세의 찰리 멍거랑 그분들이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면 죽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공포감이 훨씬 더 컸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또 하나 더는 뭐냐면 이 주식을 갖고 매매하느니 다른 주식을 사는 게 낫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다라고 보세요. 애플 주식을 더 늘릴 건지 아니면 이번에 언택으로 더 수혜를 받는 뭔가를 사실 건지 자금의 효율성, 워런 버핏은 자금의 효율성을 따진다고 보거든요. 워런 버핏은 조만간에 나는 이런 주식을 좀 더 샀다라는 그런 발표가 저는 나온다고 봐요. 레이 달리오는 지금 금값이 계속 좋잖아요. 지금 뭐 저는 금은 아닌데요가 아니라 금값도 올라간다고 봐요. 주식은 컨센서스와의 싸움이에요. 언제 팔아야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2018년, 19년 다 틀렸어요.